안녕하세요, 강민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프로세스 상태와 계층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저번 시간 수업을 못 들으셨던 분들은 저번 시간에 있는 강의를 먼저 보시고 이번 강의를 수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프로세스 상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 상태, 별거 없죠? 요런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좀 끔찍한 화면이죠, 그쵸? 자, 이거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이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응답 없음이라고 하는 상태임을 나타내는 페이지입니다. 나타내는 화면입니다. 자, 이번에는 윈도우 작업 관리자의 세부 정보에서 상태를 한번 봅시다. 여기요. 자, 여기 상태를 보시면 여러 프로세스가 다양한 상태를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그쵸? 자, 이렇게 프로세스는 모두 저마다의 상태가 있습니다. 운영체제는 이러한 프로세스의 상태를 PCB에 기록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운영체제는 아니지만 많은 운영체제는 이렇게 동시에 실행되는 각기 다른 상태로서 이렇게 동시에 실행되는 수많은 프로세스들을 계층적으로 관리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런 프로세스의 상태와 프로세스 계층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세스 상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프로세스 스테이트, 프로세스 상태는 운영체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운영체제, 대부분의 운영체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프로세스의 상태는 다음과 같이 5가지의 상태가 있어요. 하나는 생성 상태, 또 하나는 준비 상태, 또 하나는 실행 상태, 또 하나는 대기 상태, 또 하나는 종료 상태, 이렇게 5가지의 상태가 대부분의 운영체제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세스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프로세스 생성 상태는 뭐냐면 이건 말 그대로 생성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프로세스를 생성한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저번 시간에 PCB에 대해서 공부하셨죠? 프로세스가 원래 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데이터는 원래는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덩어리에 불과하지만 이거를 실행하게 되면 프로세스가 생성되고 운영체제는 이 프로세스한테 PCB를 할당해 줍니다. 그리고 이 프로세스가 실행이 끝나게 되면 이 PCB를 폐기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렇듯이 이제 막 메모리에 적재돼서 실행되기 시작한 프로세스, 이 PCB를 할당받은 상태의 프로세스를 생성 상태라고 부릅니다. 프로세스가 생성 상태를 거쳐서 이제 언제든지 CPU를 할당받아서 실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준비 상태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은 준비 상태, 레디 스테이트입니다. 준비 상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장이라도 CPU를 할당받아서 실행할 수 있지만 다만 자신의 차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차례가 된다면 실행 상태로 전환이 됩니다. 실행 상태로요. 참고로 준비 상태인 프로세스가 실행 상태로 상태가 바뀌는 것, 이제 실행 상태로 접어드는 것을 디스패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실행 상태, 이거를 러닝 스테이트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행 상태는 말 그대로 CPU를 이제 할당받아서 실행 중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할당된 시간을 모두 사용할 시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타이머 인터럽트라고 하는 할당된 시간을 전부 사용했음을 나타내는 이제 하드웨어 인터럽트, 특별한 인터럽트가 발생하면은 다시 준비 상태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실행을 하다가 프로세스가 실행하는 도중에 입출력 장치를 사용할 때가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하드디스크에 뭘 저장한다든지 모니터에 뭘 띄운다든지 프린터를 이용해서 뭘 출력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가 실행되는 도중에 어떤 입출력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 도중에 입출력 장치를 사용하게 되면 이 실행 상태인 프로세스는 대기 상태로 접어들게 됩니다. 대기 상태로. 언제까지 대기 상태로 접어드냐면 입출력 작업이 끝날 때까지, 정확하게는 입출력 인터럽트, 입출력 완료 인터럽트를 받을 때까지 대기 상태로 접어들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대기 상태. 대기 상태는 블록 스테이트라고도 합니다. 대기 상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세스가 실행 도중에 입출력 작업을 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입출력 작업은 입출력 장치 시간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CPU에 비해서 속도가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출력 작업이 끝날 때까지 CPU를 계속해서 그 프로세스가 점거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세스가 실행되는 도중에 입출력 작업을 만나게 되면
그 입출력 작업이 끝날 때까지 그 프로세스는 기다려야 됩니다. 어차피 입출력 작업이 끝날 때까지 그 프로세스는 다른 할 일이 없을 테니까요. 그쵸? 이렇게 입출력 작업을 만나게 된 프로세스는 대기 상태로 접어들게 됩니다. 자, 다시 말해서 대기 상태는 실행 중인 프로세스가 입출력 작업을 만났을 때 입출력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상태를 대기 상태, blocked state 라고 부릅니다. 대기 상태는 언제 끝나게 되냐면 입출력 작업이 끝나면 이 대기 상태가 끝나게 됩니다. 입출력 작업이 끝났다라고 하는 말은 입출력 완료 인터럽트를 받았다 라고도 바꿔서 쓸 수가 있겠죠. 그쵸? 자, 이런 식으로 대기 상태가 끝나게 되면 준비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쵸? 그리고 종료 상태. 종료 상태는 말 그대로 프로세스가 종료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프로세스가 종료되게 되면 당연하게도 이 프로세스가 차지하고 있던 메모리 영역을 정리를 해야 되고 이 프로세스가 할당받은 PCB는 폐기를 해야겠죠. 그쵸? 자, 이러한 상태를 종료 상태라고도 부릅니다. terminated state라고도 불러요. 자, 이러한 상태들을 간략하게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보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프로세스 상태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데 이 그림만 봐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모든 프로세스의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가 이제 막 실행이 돼서 PCB를 발급받은 상태, 다시 말해서 생성 상태, new state 라고도 불러요. 이 생성 상태가 되고 이제 당장이라도 CPU를 할당받아서 실행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되면 준비 상태로 접어든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 준비 상태는 언제든지 CPU를 할당받아서 쓸 수 있지만 아직 자신의 차례가 아닌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다가 자신의 차례가 되면 이 준비 상태가 자신이 CPU를 할당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디스패치 돼서 이렇게 디스패치가 돼서 실행 상태로 접어들게 된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실행 상태로 쭉 실행을 하다가 자기의 어떤 CPU를 할당받은 시간을 전부 다 사용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타이머 인터럽트를 받게 되면은 다시 준비 상태로 접어들게 되고 실행 상태가 쭉 실행이 되다가 지속이 되다가 입출력 작업을 하게 되면은 대기 상태로 접어든다 라고 말씀드렸죠. 입출력 장치의 속도는 CPU의 작업 속도보다 일반적으로 아주 느리기 때문에 대기 상태로 접어들어서 입출력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그 상태를 대기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입출력이 완료되면 다시 준비 상태로 접어든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실행 상태가 쭉 되다가 만약에 실행이 끝나면 이거를 종료 상태로 바꿔주면 되겠죠. PCB를 폐기하고 프로세스가 차지하고 있던 메모리 영역을 정리하는 상태를 종료 상태라고 부릅니다. 자, 이것들이 프로세스의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은 프로세스 계층 구조인데요. 대부분의 운영체제에서 이제 프로세스를 계층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프로세스를 계층적으로 관리를 해요. 근데 한 가지 예외는 있어요. 엄밀하게 따지자면 윈도우 운영체제는 프로세스를 계층적으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세스 계층 구조는 여러분들이 개발자 혹은 개발자 지망생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개발자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운영체제는 윈도우라기보다는 뭐 리눅스나 맥OS나 뭐 넓게 보면 유닉스까지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를 계층적으로 관리하는 운영체제를 많이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세스가 계층적으로 관리되는 구조란 무엇인지, 프로세스 계층 구조란 무엇인지 꼭 알아둬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프로세스 계층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려면 부모 프로세스와 자식 프로세스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프로세스는 실행이 되는 도중에 시스템 호출, 이제 다른 프로세스를 생성해주는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다른 프로세스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 호출이 무엇인지는 바로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프로세스는 실행이 되는 도중에 또 다른 프로세스를 생성할 수가 있는데 이때 새로운 프로세스를 생성한 프로세스를 부모 프로세스, 페런트 프로세스라고도 부르고요. 부모 프로세스에 의해서 이제 막 새로 생성된 프로세스를 자식 프로세스, 차일드 프로세스라고도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그쵸? 부모 자식 관계랑 똑같죠? 자, 부모 프로세스랑 자식 프로세스는 별개의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각기 다른 PID 값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두 번 실행해서 별개의 프로세스가 만들어졌다면 그 두 개의 프로세스는 다른 프로세스예요. PID 값이 다릅니다. 아시겠죠? 똑같은 프로그램을 두 번 실행했을지라도. 아시겠죠? 그리고 일부 운영체제에서는 자식 프로세스의 PCB에다가 부모 프로세스의 PID 값, 이거를 Parent PID, 줄여서 PPID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 부모 프로세스의 PID를 명시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쵸? 그리고 자식 프로세스, 부모 프로세스로부터 생성된 자식 프로세스 또한 또 다른 자식 프로세스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성된 자식 프로세스는 또 다른 자식 프로세스를 낳을 수 있고 또 다른 자식 프로세스를 낳을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자식 프로세스가 또 자식 프로세스를 낳고 자식 프로세스가 자식 프로세스를 낳고 뭐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는 계층적인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이걸 그림으로 표현해보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딱 부팅되는 시점에 실행되는 최초의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초의 프로세스는 이런 식으로 자식 프로세스들을 생성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런 자식 프로세스들은 이러한 자식 프로세스들을 생성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실행이 됐다면 현재 지금 시스템에서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는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프로세스가 현재 시스템에서 동시에 실행 중인 상태를 이렇게 간단하게 그림으로 그려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쵸?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프로세스 계층 구조를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여기 이제 데몬 프로세스도 있죠. 그쵸? 데몬 프로세스가 무엇인지는 저번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죠. 데몬이나 서비스 또한 이 최초 프로세스, 컴퓨터가 부팅될 때 바로 실행되는 최초의 프로세스의 자식 프로세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참고삼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딱 부팅했을 때 생성된 최초의 프로세스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최초의 프로세스는 로그인을 담당하는 프로세스를 자식 프로세스로 생성한 셈이고요. 이 그림에 따르면. 그리고 로그인 프로세스는 이제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을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프로세스, 배시라고 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프로세스를 자식 프로세스로서 생성을 한 것이고요. 이 그림에 따르면. 그리고 사용자 인터페이스 프로세스는 빔이라고 하는 자식 프로세스를 생성한 셈입니다. 이 그림에 따르면요. 자, 이런 식으로 최초의 프로세스가 로그인 프로세스를 만들고 로그인 프로세스는 배시는 빔을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자식 프로세스를 생성함으로써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실행되는 구조로서 컴퓨터가 실행된다 라고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죠.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쵸? 그러면 최초의 프로세스는 그럼 뭐예요? 라고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간단한 명령어로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프로세스 계층 구조를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명령어가 있거든요. 이거를 PS3, 트리 형태로 이 프로세스, 현재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들을 보여라 라고 하는 명령어인데요. 이 PS3 명령어를 이용하면 최초의 프로세스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령 리눅스 운영체제에서는요, 가장 여기 최좌측에 시스템 D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자, 이것이 컴퓨터가 부팅될 때 최초로 실행되는 프로세스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데몬 프로세스들도 여기 최초 프로세스의 자식으로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옛날 운영체제 같은 경우에는 init이라고 하는 최초의 프로세스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시스템 D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최초의 프로세스로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맥OS 같은 경우에는 런치 D 여기 밑에 보이시죠? 런치 D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최초의 프로세스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최초의 프로세스가 자식 프로세스들을 생성을 하고, 요거는 이제 그림 크기상 잘렸는데 지금 이러한 프로세스들도 자식 프로세스들을 막 생성하고 이런 식으로 막 가지치기처럼 이렇게 막 표현이 되거든요. 실제로 명령어를 입력을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들은 많은 운영체제에서 계층적으로 관리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원래 처음에 이 강의 그리고 이 책을 집필할 때 원래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좀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이거는 제가 넣은 내용이에요. 마지막에 막판에 고민을 하다가 이건 넣은 내용인데, 프로세스 생성 기법이라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여기부터의 내용도 엄밀하게 말씀드리자면 윈도우 운영체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발자 혹은 개발자 지망생분들이 정말 많이 접하게 될 운영체제에서는 지금부터 제가 설명해드릴 이러한 구조로서 프로세스가 생성되고 병행 실행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좀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막판에 넣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프로세스 생성 기법은 이러한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내용이에요. 부모 프로세스는 자식 프로세스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자식 프로세스는 어떻게 자신만의 코드를 실행할까? 이런 질문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로그인 프로세스가 배시 프로세스를 자식 프로세스로서 생성을 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로그인 프로세스라고 하는 부모 프로세스는 배시 프로세스라고 하는 자식 프로세스를 어떻게 생성을 할까요? 그리고 배시 프로세스는 이 프로세스를 차지하는 메모리상의 위치가 있지 않겠어요? 그쵸? 로그인도 로그인 나름대로 메모리 안에 어떤 공간을 차지하고 있을 거고, 배시 프로세스 또한 메모리 안에 자기만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겠죠. 그리고 로그인 프로세스와 배시 프로세스는 서로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메모리 안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들이 다를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로그인 프로세스로부터 생성된 자식 프로세스인 배시라고 하는 프로세스는 어떻게 자신만의 코드를 메모리 안에 적재해서 실행할 수가 있었을까? 라고 하는 질문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이 프로세스 생성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많은 운영체제에서는 윈도우하고는 큰 관련 없습니다. 많은 운영체제에서는 복제와 옷 갈아입기, 이건 제가 나름대로 들었던 비유인데요. 복제와 옷 갈아입기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프로세스가 생성된다. 부모 프로세스로부터 자식 프로세스가 생성되고 자식 프로세스는 자신만의 코드를 실행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부모 프로세스는 포크라고 하는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자신의 복사본을 자식 프로세스로서 생성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식 프로세스는 execution이라고 하는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자신의 메모리 공간을 다른 프로그램으로 교체를 합니다. 자, 이 두 개의 방법을 통해서 부모 프로세스는 자식 프로세스를 생성해내고 자식 프로세스는 자기 자신만의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첫 번째를 복제에 빗댄 거고요. 이 두 번째를 옷 갈아입기에 빗댄 겁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포크라고 하는 시스템 호출이 있습니다. 포크라고 하는 시스템 호출은 자신의 복사본을 자식 프로세스로서 생성하세요 라고 하는 시스템 호출입니다. 이 포크라고 하는 시스템 호출은 나의 복사본을 자식 프로세스로서 생성해라 라고 하는 시스템 호출이기 때문에 이 포크라고 하는 시스템 호출을 호출하면 그 호출한 프로세스, 다시 말해서 부모 프로세스의 자원들, 뭐 예를 들어서 메모리의 내용이라든지 열린 파일들의 목록, 이런 어떤 부모 프로세스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자원들이 자식 프로세스한테 상속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포크라고 하는 시스템 호출을 딱 호출을 하면은 이 호출한 프로세스, 이 부모 프로세스와 동일한 복사본이 자식 프로세스로서 생성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완전한 복사본이 만들어지기는 하지만 엄연히 별개의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PID라든지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의 위치는 다릅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포크라고 하는 시스템 호출은 자신의 복사본을 자식 프로세스로서 생성해라 라고 하는 시스템 호출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그쵸? 자, 이 포크 시스템 호출이 끝났다면 자식 프로세스는 부모 프로세스와 완전히 동일한 내용들을 갖고 있겠죠. 그쵸? 뭐 이런 영역들까지 부모 프로세스와 동일한 프로세스, 동일한 프로그램으로서 자식 프로세스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냥 부모 프로세스와 자식 프로세스를 쭉 실행을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똑같은 일을 하는 두 개의 프로세스를 동시에 실행해라,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근데 여기서 자식 프로세스가 exec라고 하는 시스템 호출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 호출이냐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내 메모리 공간을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덮어 써라 라고 하는 시스템 호출입니다. 다시, 자신의 메모리 공간을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덮어 쓰는 시스템 호출입니다. 새로운 프로그램 내용으로 전환해서 실행하는 시스템 호출인 셈이죠. 자, 이 시스템 콜을 호출하게 되면은 코드 영역, 데이터 영역은 새롭게 실행할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바뀌게 되고요. 나머지 영역은 초기화가 됩니다.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해 보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부모 프로세스가 자신의 복사본을 자식 프로세스로서 그대로 포크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생성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부모 프로세스와 자식 프로세스는 완전히 동일한 동일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냥 말 그대로 복제가 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자식 프로세스가 exec라고 하는 시스템 호출을 호출하게 된다면 여기에 있는 이 스택 영역, 힙 영역,
데이터 영역, 코드 영역에 해당하는 이러한 프로그램 내용들이 내가 지금부터 실행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는 부모 프로세스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의 내용과 자식 프로세스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겠죠. 서로 다른 프로그램을 병행해서 실행하는 꼴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졌죠, 그쵸?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사용자가 배시라고 하는 쉘에서, 쉘 프로세스에서 ls라고 하는 명령어를 한번 쳤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배시라고 하는 쉘 프로세스는 포크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배시라고 하는 부모 프로세스는 포크라고 하는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자신과 똑같은 복제본 프로세스를 자식 프로세스로서 생성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생성된 부모 프로세스의 복제본인 자식 프로세스는 exec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ls라고 하는 명령어를 실행하기 위한 프로세스로서 전환이 돼서 실행이 됩니다. 이 ls를 실행하기 위한 스택 영역, 힙 영역, 데이터 영역, 코드 영역으로 바뀌어서 옷을 갈아입은 것과 비슷해요. 그쵸? 이렇게 이 ls라고 하는 명령어를 실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메모리 공간을 바꿔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배시 프로세스는 그대로 실행이 되고 그대로 ls라고 하는 명령어, ls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졌죠, 그쵸? 자, 정리를 해보자면 부모 프로세스가 자식 프로세스를 실행하고 프로세스의 계층 구조를 이루는 과정은 포크 시스템 호출과 exec 시스템 호출이 반복되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 프로세스로부터 자식 프로세스가 복제되고 부모의 복제본으로서 생성된 자식 프로세스는 자신만의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메모리 공간을 exec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채워나가고 이런 식으로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 과정으로서 시스템의 계층 구조가 만들어진다 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가 있으면 이 프로세스가 포크라고 하는 시스템 호출을 하게 되면 자신과 똑같이 생긴 프로세스가 복제본으로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자식 프로세스가 exec 시스템 호출을 하게 되면은 옷을 갈아입는 것과 똑같게 되죠. 그쵸? 부모 프로세스는 그대로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프로세스가 그대로 실행이 되고, 또 이렇게 생긴 프로세스가 그대로 실행되고, 자,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프로그램이 계층 구조를 이루면서 병행 실행되는 구조를 이룬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그쵸? 물론 자식 프로세스가 부모 프로세스로부터 포크된 이후에, 다시 말해서 이 부모 프로세스가 자신의 복제본을 자식 프로세스로서 만들어낸 뒤에 자식 프로세스가 이런 식으로 exec 시스템 호출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그냥 똑같은 프로세스, 똑같은 동일한 일을 수행하는 프로세스가 병행 실행되는 구조라고도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그쵸? 자, 이게 프로세스의 생성 기법, 이거를 fork exec 구조라고도 합니다. 여기 나와있죠? commonly used technique in Unix,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써있죠, 그쵸?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과정입니다 라고 나와있죠. 자, 이거를 제가 복제와 옷 갈아입기 라고 빗대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알아두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